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학생입니다. 재수 3수죠. 이 학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3수, 4수, 5수, 6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해주는데, 어차피 또 답변해주는 이유는 너도 이렇게 이 점수가 나중에 정체되거나 그러면 국어가 돌파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보시면 국어 등급 정체 학생 확인 사항과 단기 해결책 모색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 문제가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흔적을 보면 아이의 동선, 문제 푸는 동선과 어려움, 체크, 공부하는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네. 모의고사 성적표는 왜 필요하냐면 연속해서 틀렸는지, 거기에 그때 난이도가 몇인지, 등급이 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국어책 목록, 그리고 대략적인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국어의 문제점,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비문학 지문 서너 개. 네. 이거를 가져오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네. 자, 보시면 그러면 오답 정리 방법이 근데 이제 매일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3번 이렇게 문제 있으면 내가 2번을 끊었으면 틀린 선택지 고른 이유하고 자신만의 해결 방법, 정답이 3번이면 정답을 이해했는지,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면 아주 실수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유하고 개선 방법, 이것까지는 다 써야죠. 네. 이걸 안 써오면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우죠. 갑자기 훅 등급 떨어진 학생도 저거 하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죠. 근데 확인사항 이것 때문에 체크리스트. 네. 문제풀이 시간 분배해야 돼요. 해야죠. 시간이 얼마나 모자르고 어느 부분이 시간 소모가 큰지를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요. 네. 이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 자꾸 본능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 변화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비문학 독해를 했을 때 그 구조나 주제가 어디 숨겨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풀면 빠른지, 이런 것들을 자꾸 누적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합니다. 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체크해놔야 돼요. 네. 유형별 점수, 개수, 점수. 그래서 틀린 유형의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도 이걸 공부를 해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나한테. 네. 그 유형이, 그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최단 풀이 방법도 광고해놔야 돼요. 네. 틀리는 유형의 그 핵심 용어 있으면 심화해서 다뤄둬야 돼요. 네. 틀리는 부분 기본 이론을 모르겠으면 심화 학습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네. 실수를 구체적으로 분석 얼마나 했느냐, 그죠? 오답 정리가 등급별로 다르죠? 네. 국어도 되게 많이 해봤죠. 수학도 그렇고 등급별로 다르게 해야 되고, 실수를 구체적으로 분류도 다 해야 되고, 그거라도 피드백까지 받아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체크를 보면, 흔적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읽는지, 손으로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번에도 했죠. 주관적과 객관적이 애매하죠. 주관적 기존하고. 자, 다음 진짜 국어는 다 1대1 대응이죠. 네. 몇 점까지? 95점까지는 100% 1대1 대응이에요. 네. 자, 주제에 관련성으로 풀이를 넘는 교차 검증이 주제로 할 수 있어. 주제에 얻느냐 맞느냐, 이거 크게 보면. 네. 요게 95점 넘으니까 이해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함정을 펴는지 전부 다 모아놓는 것도 좋아요. 함정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함정의 종류별로 리스트도 딱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함정파 이렇게. 해설을 정독하면서 내 생각, 내 기본적 생각 말고 내가 야매로도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해설을 분석해야 돼요. 내용보다. 네. 이 해설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를 해야죠. 틀린 파트에서 문법은 2, 300 문제 집중 여러 번 풀었죠? 네. 풀고. 화작문도 기초이론이 있어요. 틀리면 기초이론 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 양의 경률 그런 거 쓰는 네. 거요? 네. 그 다음에 시의 해석법하고 소설 독해법 따로따로 해줬죠? 네. 한 번씩 해주시죠. 비문학 내용을 내용 모를 때 어떻게 하냐. 이 내용으로 다 1대1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겠죠. 국어는 크다, 작다만 되니까. 정밀하게 읽으라고 하시죠. 천천히 크다, 작다만 보면 서술어 주어 목적만 맞추면 내용 몰라도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고전어휘 해석법은 해줬죠? 기억. 강제로? 안 했냐? 그럼 해달라고 그래야죠. 네. 자,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뭐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지문. 주제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빠르다고. 네. 주제는 바꾸면 다른 글이기 때문에 주제는 안 바꾸고 나머지 문제풀이도 바꾸고 다른 것도 다 바뀌어요. 부분도 인용 부분도 네. 바꾸고요. 네. 근데 주제는 안 바뀌어요. 네. 배경 지식이 경제 이렇게 부족하면 나한테 경제 요점 정리 다 해달라고 그랬죠. 네. 약한 부분 과학 약해요. 그러면 이 수능 특강에 어떤 해는 연주시차가 나오면 연주시차 과학 수업을 해버리는 게 맞다고. 아, 네. 그렇게 모르는 게 예를 이진법 모르겠어. 그러면 이진법을 통째로 수업해야지. 컴퓨터. 문학사나 예술사도 한 번쯤 해준 적 있지 않나? 예술사는? 예술사 이거는 문학사. 제가 책으로 책으로. 관심 있어서 오케이. 읽었어요. 네. 공부습관 모의고사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안 풀어도 일주일에 1회는 풀어야 된다고. 네.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거의 뭐 한 3일에 한 번씩은 풀어줘야 된다고. 네. 그거 학습 습관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출문제 평가원을 이게 활용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게 똑같은 문제 안 나오죠. 네. 이것도 안 나오죠. 네. 그럼 어떤 엑기스를 뽑을 거라는 거죠. 어떤 엑기스. 그 유형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고 그러면 다 그런 용어를 어떤 식으로 쓰고, 그럼 이런 문제, 이런 표현 방식, 이런 출제 방식이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때 최단으로 풀 수 있고, 그렇게 풀고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이게 연습용인데. 그래서 이런 연습용이 나오는데 이 연습용 외에 실전용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항상 학생 시험 보는 모습 보고 실제 모의고사 하는 거 쳐다본 다음에 그 어느 시간대 시간 떨어지는데 하고, 추석 때 금년도 특강 해야지. 아, 네. 좋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일 시험 보면 피드백하면 그지? 네. 확실히 이 시험 보는 법을 터득을 하지. 그렇죠. 뜬금없이 한 번씩 보니까 그렇지. 연속 시행해야지. 실제 상황처럼. 네. 그러다가 보면 뭐라고요? 학생 문제점을 상담 다 해서 찾아서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야죠. 네. 근데 네 수준에서는 안 되니까, 내 경험 20년 경험으로 해주니까 최우선 순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통계 낼 만큼을 갖고 오느냐 문제지. 네. 해결책을 정리해서 회차를 정한 다음에 몇 회에 끝내주세요. 그러면 수업 일정표를 읽고, 그래서 풀이 점검, 그래서 그 수업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그 체크된 걸 보고 조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치? 네. 그다음에 이제 적용이 어렵겠죠, 애들이. 그러면 말로 해줘야지.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불면 이게 적용이 왜 어렵냐면 오해를 하고 있어. 공식 너 왜 적용이 안 돼? 수학 공식 오해하고 있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 네. 그래서 피드백으로 오해하는 거를 풀어주고, 그런 다음엔 결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죠. 이게 네. 최단 코스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면 그게 최단 코스예요. 이걸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개인의 그런 최적화된 그런 거요. 그래서 내 방법을 아무리 잘 배워도 네가 적용하고 연습해갖고 이거를 완전히 자동으로 나와야 시험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이렇게 많아요. 가르쳐주니까 가르쳐는 공식으로 쭉 해갖고 96점까지 딱 올라가더니 시험 볼 때는 정작 85점 맞았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지방법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동의한다면. 네. 자, 그래서 학생의 점수 상태, 단기적 상담, 단기적 수업으로 하는데, 단기 전략으로 국어 점수 한계에 도달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더 이상. 네. 이거 운에 맡기라고. 그럴 때는 이제 입시 전략이나 장기 전략을 부대에 추가로 해서 상담을 하면 끝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왜 녹음했었어요? 현역 때부터 3년간 국어 3등급이래. 변함없이. 기출 다 외웠대.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설명하면 굉장히 기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겠지. 네. 한번 오시라고 50개, 100개 만들어서 오면. 오답 문제 이렇게 분석해서, 그죠? 네. 오답 문제 분석해서 오면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충분히 찾아내고 대책도 세워줄 텐데, 그죠? 네. 근데 유료 수업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전화번호 찾은 다음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녹화를 했는데, 자, 리스트 쭉 보니까, 자, 저 학생은 권했고, 너는 뭐 해야 돼? 속도 문제는 됐지? 속도는 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속도 배분 시간을 정하는 거를 해야지. 네. 유형에서 최단 풀이는 계속
그 오답 정리하면서 해주지. 네, 계속 연구해야죠. 그러면 또 뭐가 문제지? 속도는 됐고 유형은 됐고 실수 분류하기 시작하지 이제. 네, 이제 슬슬 수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해야겠다는 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체크. 아직 그 뭐더라? 네, 1대1 대응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그 1대1 대응이 주제 적용하는 것도 이게 심화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 네, 이걸 완전히 터득하면 공부 안 하고도 95점대를 항상 맞아. 네, 왜 그러냐면 주제하고 1대1을 출제 원리를 깨뚫어야 이게 적용이 돼. 그러려면 해설을 계속 보고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익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네, 나머지는 여기 됐어 갈래별은. 그러면 고전 어휘만 한번 하면 돼. 고전 어휘, 네, 또 이게 유튜브에 녹화하는 것도 있는데 제 한번 주제를 보는 법. 또 배경 지식은 제가 어떤 파트? 경제 한번 듣고 싶고, 경제? 네, 그러면 경제 고등학교 요점 정리로 통째로 한번 해주면 되네. 네, 이것도 파일로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파일을 한번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밑줄 쳐서 추가로 해. 네, 또 이제 모의고사도 주기적으로 됐고 하고, 시험 확인도 됐고 네, 됐네. 네, 그럼 고전어휘 한번 해주고 배경지식 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로 이렇게 출제원리 주제하고 1대1은 하고 다각도로 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푸는 방법을 해주면 되겠네.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너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찾아내면 내가 다른 걸 풀어내면 신기하다. 그런 다음에 이 최선의 방법은 이거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거는 이거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지? 네, 그래야 교차 점검을 해야지. 네, 그래야 점수를 맞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등급 정지됐을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로 점검할 리스트로 한번 녹화했습니다. 동아쌤입니다.